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됐어. 뭐, 김재동 그럴 건 뭐 있습니까? 네, 이럴 때는 저 앞에 있는 사람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주인도 여러분들이고 이 무대의 주인도 여러분들이고 또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누구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자기 가슴 탁 이렇게 손 한번 탁 얹으시고 이때 누구에게도 이 환호성을 보내지 말고 자기 이름 3번만 딱 한번 진짜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죠? 진짜 이름 불리워줘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이니까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김천 지역에 또는 성주 지역에 사드가 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 이기주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역 이기주의의 뜻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외치거나 그리고 한반도 내 평화를 외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성주와 김천 지역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런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천막에 걸려있는 아이들의 그림들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라의 안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거 낙업 바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국방이고 안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죽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땅의 애국자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 반대하면 빨갱이다. 사드 반대하면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25 동란 때 이 땅을 공산당으로부터 지켜냈던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전선이 바로 영천, 성주, 김천 이쪽에서 이 나라를 지켜냈던 어르신들이 바로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바로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사는 후손들의 땅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안보의 뜻입니다. 사드 미사일 몇 발과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 그리고 이 땅을 진짜로 지켜냈던 어르신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이 땅을 진짜로 지켜냈던 어르신들의 굵은 손을 맞잡아주고 그리고 이 땅을 진짜 지켜냈던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호국의 성지로 불리웠던 경상북도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안보입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국방은 미사일 몇 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모두 지킬 만한 나라 그리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정부를 이 땅에 구성하는 것이 그리고 지킬 만한 정부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진짜 국방이고 진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짜 국방과 가짜 안보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굴하지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서울에 몇 년 살다가 와서 약간 서울말 같은 게 비칠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경상도 사투리로 제가 이렇게 톤을 좀 낮춰서 하려하니까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열불이 뻗쳐오르는데 자꾸 열불이 뻗쳐오르는 것만 방송에 나가서 아이고 야야 핏대 좀 세우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는데 오늘은 도저히 또 핏대 안 세우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신이 좀 덜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민공동에 늘 하듯이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할 만한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 불렀으니까 그것도 돈도 안 내고 불렀으니까 네? 공짜로 불렀으니까 저도 오늘은 제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경북 영천 사람으로서 아시겠죠? 네.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은
세계 여성의 날에 본인의 아내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재명 시장의 용기에 정말로 감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에 지금 아내 말 듣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들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나도 아내가 있었다면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제쳐두고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에도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굵은 손을 보시고 그분들의 주름살을 보시고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와서 누구든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럼 국방부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 총 40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보다 수십 배 이상씩 국방비를 쓴 지가 다 여러분들이 참외 팔아내고 포도 팔아내고 그 돈으로 나라 지키라고 세금 내고 그리고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내고 여러분 딸들 군대 보내서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사람들에게 지금 사드 미사일 반대한다고 해서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면 진짜로 양심 없는 일이죠. 이 나라를 진짜 지켜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래서 진짜 국방이란 게 어떤 겁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는 도망을 척할 때도 가마를 척하고 도망을 갔고 대신들 전부 다 대동강 문턱까지 가서 전부 다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할 때 명나라로 가려고 할 때 모두 전부 다 그 나라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았던 백정들, 노비들, 노예들이 들고 일어나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국방이라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그 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짜 국방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반대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사드 미사일 2개 포대, 1개 포대로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면 여기에서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러나 다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진짜로 국방을 생각해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 예산 40조 주고 당신들한테 월급 주고 별들한테 월급 주고 국방부 장관한테 차 태워주고 대통령한테 공군 1호기 태워주는 이유는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토덕 키우고 참외 키울 수 있도록 내 땅에서 전자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자파의 걱정을 넘어서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제10조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은 모두 각각의 개인의 권리와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의무를 지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을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국가 안보 아닙니까? 그런데 사드를 반대하는 김천 성주 시민에게 또는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사드 이외에 대안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이죠.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국방부이고 정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라고 월급 주고 그러라고 차 태워주고 그러라고 차 타고 내릴 때 전부 다 문 열어주고 그러라고 차 타고 내릴 때 전부 다 빨간 카펫 깔아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별들 누가 잡아준 건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은 국방비 40조 줬을 때 전부 다 장군들 골프장 지느라고 그 돈 다 빼돌리고 우리 애들 군대 보냈을 때 물 질질 새는 전투화 만들어 놓고 우리 애들 진짜로 귀한 아이들 전부 다 군대 보내서 국방하라고 전부 다 보내놨더니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돈 빼돌린 세력들이 국가 안보에 반대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근데 감히 어디다 대고 이 땅을 6.25 전쟁 때부터 임진왜란 때부터 의정으로 지켜냈고 6.25 전쟁 때 공산당으로부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사람들에게 감히 어디다 대고 종북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방예산 40조 줬으면 레이더 진짜 타이밍 절묘할 때 뭘 준다. 내 진짜 넘어갈 뻔했다 이번에. 제가 국방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 김천 성주 시민들 모두 국방 전문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업적이라는 업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한 원래 약속했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안거 낙업을 약속했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대구 경북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면 대구 경북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고향이 아니라 노동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얘기했던 전태일 열사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함께 민주화를 외쳤던 가계 김광석의 고향이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의병을 일으켰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이 땅을 막아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그 할머니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사는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주의 4만 5천 국민을 그리고 김천의 14만 시민을 국민을 이렇게 대우하고 국방을 입에 담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누가 나와서 이 나라 지킬 것 같습니까? 장군들이 나와서 지킬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지킬 것 같습니까? 재벌들이 나와서 이 땅을 지킬 것 같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 여기다 종북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종북의 뜻이 뭡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북한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북한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북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최대한의 전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시민들은 자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방의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의 월급값을 하는 것은 국방부의 책임이 되어야 되고 정부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천 성주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드 이외에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방어해낼 수 있는 모든 전력들을 총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거기 어디 하나 틀린 얘기가 있냐 이 말입니다. 국방예산 40조입니다. 해군 이지상 어떤 함대를 총동원해서라도 레이더는 해상 기반으로 설치하고 육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교란하고 발사하기 전에 발사를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이 이미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고 한국의 기술들도 개발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기술에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땅 위에서는 레이더의 엑스밴드 레이더의 범위 내에서 일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런 군사기술들을 개발하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누구든지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국방력을 가지고 그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매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도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대한민국 누구라도 건드리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히 안 있는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국방계획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정보로 몰아붙이고 김천 떼내고 성주 떼내고 대구 떼내고 부산 떼내고 전라도 떼내고 강원도 다 떼내고 국민들 다 죽고 난 다음에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국민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국가가 누군지를 물어보자 얘기입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국가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월드컵 때마다 대한민국을 소리 높여 응원했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지켜내자고 금쪽 같은 내 아들 금쪽 같은 내 딸들 전부 다 군대 보내서 나라 지키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여러분들한테 종북이라고 얘기하시면 오늘 제가 얘기한 영상 틀어가지고 소리 이빨 키워가지고 소리 째째로 키워가지고 그 사람 눈앞에 딱 들어대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대고 애국 같은 소리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권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러면 헌법 길게 뒤로 갈 것까지도 없이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무기체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에 관해서는 국민의 허락을 받아야 될 의무가 정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정부에게 당연하게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집에 가면 난리 납니다. 이제 난리 나도 괜찮습니다. 난리를 겪어도 함께 겪어야 그게 난리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주름살, 그리고 여기 계시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아버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엄마, 여기 계시는 아빠가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아주고 있고 또 알아주고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지만 사드는 반대하고 대한민국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제가 꼭 이 마이크를 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드에 대한 국방에 대한 대안, 그리고 사드가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안은 이미 성주 시민과 김천 시민 여러분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국방에 사드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하면 외교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발표하고 있는 중국께서 발표하고 있는 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미국은 중국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4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중국에서는 중국 인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은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배치를 할지 말지를 지금 결정하고 말고 이미 사드 포대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익에 이익이 된다면 미국이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아무리 배치하라고 해도 절대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누구라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누구라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반도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놔야 중국과도 협상할 수 있고 미국과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교라고 합니다. 일평생 농사만 짓고 일평생 아이들 키워오고 그리고 일평생 대구 경북에서 영천에서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도 월급 받고 외교부에서 일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니들이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속에 천불이 올라옵니다. 저 마음 같아서 저거다 월급 압류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내가 할 얘기 거의 다 끝났습니다. 대통령 한번 해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좀 쉽게 적었어요 내가 하는 거. 뭐하러 합니까 그거. 한번 고치면 아프지. 아이고 그래서 그냥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용기 가지고 힘내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김천에서 성주에서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고 지금 중국에 있는 제 친구들, 중국인 친구들, 미국인 친구들과도 긴밀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 편 드는 것이 아니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은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듯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국의 1대1로를 외치듯이 그렇게 지금 각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을 때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되고 자국의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챙겨주는 정부의 모습이 보일 때 그때서야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도 아이고 이거 한국이 미국 편 들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 있겠다. 미국도 아이고 이거 한국이 중국의 편을 들면 이거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둘이 싸우게 만들고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틈새 사이를 잘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무기 체계를 배치하든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 국민들과도 미국 국민들과도 함께 연대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동 6주에 거란이 침입했을 때 서희 장군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려와서 이거 전부 다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땅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봐라. 그때 왕에게 얘기했던 서희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군사력의 강함과 약함을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틈새를 잘 살펴보고 백성들을 잘 먹이고 백성들의 뜻에 우리 정부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줄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국방이 될 수 있습니다. 왕께서는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는 가서 협상을 하고 올 테니 왕께서는 염려를 놓으셔서 하고 가서 장군하고 거란의 장군과談판을 뜹니다. 너희들이 이 영토를 고려의 영토를 너희들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있다. 고구려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고려라는 국호를 쓰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친다면 너희 나라 영토 전부 다 우리나라 영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꾸 조공하라고 그러는데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어서 가지를 못한다. 그 땅 때문에 못 간다. 니들이 그거 해결 좀 해라. 그래서 결국 여진족 문제 거기 해결하고 강동 6조 오려 돌려받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았어요. 창 하나 안 쓰고 칼 하나 안 쓰고. 중국에는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묵자라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 전쟁을 당사자 하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 어떻게 이 나라 공격할지 한번 실험해봐라. 그랬더니 모든 무기들을 실험할 때 그 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막아낼 거고 저건 저렇게 막아낼 거고 이건 이렇게 막아낼 거다. 니들 전쟁에 못 이긴다.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자기 장수한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군사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저 사람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묵자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 그 말 할 줄 알았다. 그 말 할 줄 알고 이미 내가 성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나의 제자들에게 다 알려준 부하들이 지금 그 섬 위에 다 서있다. 니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 나라가 침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묵자가 뒤돌아서서 그 나라로 돌아가는데 성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더니 시간이 지났다고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어디 가도 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만큼 드라마틱하게 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쟁에서 이긴 장수는 적국도 죽이고 아군의 피해도 감수했어야 했지만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주장하면서 안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나라의 국방을 해나갈지 꾸준히 고민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지금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해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바로 한 명도 죽지 않는 진짜 승리를 위한 정말로 진짜 숭고한 전쟁을 여러분들이 해내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꼭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는 거 많죠? 다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보면 조금 틀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찾아내서 전부 다 뭐라 그러지 마시고 대충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어차피 몇천 년 전의 얘기라 자세한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한 이런 평화의 날개짓이 정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도 꼭 우리의 이런 집회가 전달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집회의 모습이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김천 시민, 성주 시민의 뜻을 모아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반드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고 말고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에 달려있고 그리고 중국에도 400만의 한국 관광객이 가고 있고 앞으로의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중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다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발발시키지 못하도록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 압력을 행사할 때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할 명분이 사라지면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김천 시민과 성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영원하는 중국의 인민들과 한국의 시민들은 함께 시민적 연대와 평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광객을 못 오게 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중국의 목적은 한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한반도의 평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에서도 중국은 중국의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내가고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알맞은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리고 북핵 폐기를 위해서 한국 정부와 함께 공조할 때 한국 시민들과 중국 시민들은 동북아시아에서 5,000년 이어온 친구의 역사를 함께 가져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날을 김천 시민과 성주 시민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도 꼭 말씀드립니다. 함께 평화를 열어나갑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도 마찬가지겠죠. 록히드 마틴이나 미국의 군수산업의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세계 제12의 경제대국인 한국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미국에게도 역시 좋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맞추어서 전 세계에서는 동등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해 나가되 한반도에서의 무기 배치 체계 그리고 북한을 제재할 것인지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반도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한미동맹이고 미국의 국익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 한국의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어떤 나라도 통일 한국은 그 영향력을 그들에게 나쁘게 미치지 않을 것이니 한국과 북한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그 힘을 다해주고 그리고 북한을 제재할 것인지 그리고 평화 협정 체계로 나아갈 것인지는 한국 시민들의 결정권에 맡겨놓는 것이 그것이 국가 주권주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동북아 평화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주 시민과 김천 시민의 목소리가 꼭 두 정상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당선될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성주 시민과 김천 시민, 대한민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꼭 귀에 담아 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미사일 몇 발보다 레이더 몇 개보다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나라를 지켜냈던 이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짜 국방이라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지금 몇 분 했습니까? 이제 내려갈 때 됐죠? 예, 됐습니다. 이제 갈 건데요. 혹시 제 차에 가면 제가 읽던 빨간 책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갖다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김천 시민 여러분들 확실히 스케일이 있네요. 200회 맞았다고 이렇게 눈까지 뿌려주는 특수 효과를 그렇죠?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오는 동안에 한 번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온 바로 여러분들에게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이 우리 기상이듯이 꿋꿋이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온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자체인 우리에게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는 저 가을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저렇게 기차를 딱 다닐 수 있도록 철로를 닦아온 우리 모두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기상과 이망으로 충성을 다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해왔던 바로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애국가 가사 그 자체니까 충분히 이런 대우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노래를 하라고요. 근데 저는 노래하면 뭔 노래를 불러도 슬퍼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많이 그랬습니다. 노래 한 곡 할까요?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돈도 안 주고 뭐 억지로 많이 시킵니다.
뭐 해드릴까요? 제가 제일 잘 부르는 건 군가 멸공의 횃불입니다. 네, 멸공의 횃불, 제가 경북 영천에 고향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육군 삼사학교 앞에서 맨날 그 앞에서 군가 듣고 자랐는데, 아이고, 종북이다, 빨갱이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유행은 됐죠? 하도 저보고 종북이다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여러분들 경북입니다. 에? 네, 그럼요. 경북 사람들 진짜 한번 잘못 건드리면 우회되는지를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로. 그죠? 네. 아이고, 그거 싸트 그거. 아이고, 참네. 그런 걸로, 아이고. 어머니들한테 갖다 주고 있어. 썰이가 북거리로 만들지. 자, 그래서 즐겁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1선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 옷으로 그리고 내일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나가 놓이서 그리고 뭐 내일 모레 탄핵 심판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정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한테 고마운 게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 이래 만났네요. 그죠? 그죠? 네, 그분들 덕분에 우리 이래 우리 이렇게 만났고 그리고 살면서 그래도 제가 태국 경북에서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으리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외롭습니다 진짜로. 내가 무슨 맨날 좌파락하고 빨개락하고 우리 엄마도 내한테 와가 니 빨개이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엄마한테 쪼목쪼목 설명했습니다. 엄마 내가 빨개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국가 욕하는 게 아니고 정부 욕하는 거잖아. 이거 뭐든 잘못된 정부면 좌파든 우파든 욕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좌파 우파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식에 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기 딸 말 사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아이고, 정말에. 그 사람들은 잘 못 배웠어요. 많이만 배웠지, 그죠? 네. 그리고,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척하고, 어깨 힘줬는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들보다 좁은 방에 삽니다. 결국 독방에 다 살던데, 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광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가거든. 아이고, 이게 노래하기 전에 말이 너무 많았죠. 노래 안 할라 해서 그렇습니다. 노래 안 합니다. 안 할게요, 오늘. 잠깐. 알았어. 못 불렀다고 뭐라 하지 마이소, 이 무반주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 김광석 아저씨 고향이니까 김광석 아저씨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아저씨들 같이 해주세요. 네, 가다가 만나 모르겠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겠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몸의 새싹들 일어나 새싹들처럼 자,
이제서야 넌들이 뜨이신 모양이다. 제가 여기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요즘 뭐 이렇게 어르신들 뭐 젊은 사람들 이렇게 자꾸 갈라서 싸우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죠. 사실 집에 가보면 다 엄마 아빠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함께 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시를 하나 봤는데요. 이 시 여기 계시는 성주와 김천의 어머님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온 어머님 아버님들께 꼭 이 시 바쳐드리고 싶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시 하나 읽겠습니다. 눈 오는 밤에 시 괜찮죠? 네. 내 뒤를 따라주는 발걸음 손세실리아 진경 북한산 백화사 굽이길 김천과 성주의 굽이길 오랜 노역으로 활처럼 휜 등 명아주 지팡이에 떠받치고 무쇠 걸음 중인 노파 뒤를 발목 잘린 유기견이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바쁜 생의 고비 혼자 건너게 할 수 없다며 눈에 밟힌다며 절룩절룩 절뚝절뚝 생의 한 고비 바쁜 고비 김천이나 성주 시민이나 어머님 아버님들이 혼자 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비록 손목도 잘린 것 같고 발목도 잘린 것 같은 이런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묵묵히 뒤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있고 수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중국의 인민들이 있고 수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의 시민들이 있고 수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의 시민들이 있고 수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이 김천역 광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땅의 산업화를 이뤄내고 경제 발전을 일으켜냈다면 그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냈던 우리 어른들 독일에 가서 열심히 일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공로 하루에 14시간씩 15시간씩 미싱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던 우리 어머니의 공로 아이들을 업고 논과 밭을 뛰어다녔던 우리 아버지들의 공로 그리고 그 시대 때 함께 논밭을 갈면서 적어도 내 자식들만큼은 못 배운 내 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며 60년대와 70년대를 살아냈고 50년대 이 나라 이 땅을 지켜냈던 그분들의 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대통령의 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산업화의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냈던 어른들의 것이고 이 땅에 민주화의 공로가 있다면 그 시대에 짱돌 들고 나갔고 그 시대에 적어도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자고 얘기하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뿌리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우리 형들, 우리 누나들, 우리 언니들, 우리 오빠들의 몫이 되어야지 어떤 민주화 투사 한두 사람의 몫이 민주화 시대 전체의 공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시대를 걸어올 우리 후배 세대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는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가 갈라져서 싸우고 좌파가 집권하면 우파는 힘을 못쓰게 만들고 우파가 집권하면 좌파가 힘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 민주화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좌파가 집권하더라도 우파의 두뇌를 빌리고 우파가 집권하더라도 좌파의 발을 빌려서 적어도 우리가 살아갈 우리 후배 세대들이 살아갈 세대에서는 민주화 세대, 산업화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가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좌파와 우파가 함께 손을 잡아서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시대를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휴전선 안에 갇혀져서 반도에서 섬나라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적어도 김천역에서 KTX를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한민족 100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깃발을 그 날개짓을 바로 성주와 김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뭐 그렇게 쓸모가 있을 거냐 영험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고 현재 대구에서 권사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저는 천주교 신자이며 그리고 제 친한 친구는 얼마 전에 무당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원불교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웬만한 기도는 모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위에서 함께 남북의 어린이들이 손잡고 그리고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강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 첫걸음을 떼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경북 영천의 청년은 이제 서울로 중년은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